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성인이 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자녀를 만났을 때 꼭 해야 할 세 가지 척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관심을 안 보일 수도 없고 말이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팁들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척척은 칭찬을 척척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과 칭찬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사회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경쟁에 시달리며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들과는 경쟁하고 집에서는 육아와 살림에 쫓기죠.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칭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칭찬하면 안 됩니다. 진심이 담긴 구체적인 칭찬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며느리가 음식을 차려놓았을 때 그냥 맛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와, 이 나물 정말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무쳤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아들이 새 차를 샀을 때도 차 좋네가 아니라, 아들아, 이 차 색깔이 참 고급스럽다. 내가 고르는 눈이 참 좋아졌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후반의 어머니인데 처음에는 성인 아들에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셨대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하나씩 칭찬거리를 찾아서 말씀드리기 시작하셨어요. 머리 스타일이 멋있어졌네. 옷 입는 센스가 좋아졌어. 말하는 게 더 차분해졌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아들이 쑥스러워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아들이 먼저 집에 오겠다고 연락하더래요. 엄마 칭찬이 그렇게 힘이 되더래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에게 칭찬하기가 어색하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얼굴 색이 좋네. 목소리가 밝아졌어. 이런 간단한 말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진심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칭찬을 할 때 과거와 비교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참 잘하네라고 하시면 칭찬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어버려요. 순수하게 현재의 모습을 칭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칭찬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부모의 칭찬 한마디가 자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일주일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척척은 체크를 척척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체크는 감시하고 간섭하는 체크가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으로 하는 체크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체크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월급은 얼마나 받아? 언제 결혼할 거야?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살은 왜 이렇게 쪘어? 이런 식의 체크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거리감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체크해야 할까요? 자녀의 감정과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잠은 잘 자고 있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자녀의 몸과 마음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원래는 딸이 집에 올 때마다 언제 결혼해? 좋은 사람은 만나고 있어? 라고 물어보셔서 딸이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 보이는데 스트레스 관리는 잘하고 있어? 혼자 살면서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고 있어? 운동은 하고 있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셨대요. 그러니까 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래요. 엄마, 사실 요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딸이 먼저 연애 이야기도 하고 결혼 계획도 털어놓게 되었대요. 이게 바로 올바른 체크의 힘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건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걱정해주고 보듬어주는 마음을 원해요. 체크를 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자녀가 바쁘거나 힘들어할 때는 간단하게 하시고 여유로울 때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해 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녀의 대답을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다고 답하면 다행이네.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라고 하시고 힘들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뭘 도와줄까라고 물어보세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척척은 존중을 척척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독립된 성인입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자녀의 삶이고 자녀의 선택입니다. 부모로서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늦추고 싶다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겠지.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반대부터 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었구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해봐라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하셨대요. 하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아들이 요리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아빠는 내가 걱정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지지할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대요. 주변에서도 아들을 너무 내버려 둔다고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유명한 요리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무엇보다 부자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존중한다는 건 무조건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녀의 선택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존중받는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솔직해져요. 자기 고민이나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존중이 더 깊은 소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 가지 척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세 박모 씨는 처음에 40대 딸과 관계가 너무 어색하셨대요. 딸은 직장맘이라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만날 때마다 육아는 잘하고 있어. 남편은 집안일 도와주고라고 물어보시니까 딸이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척을 실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을 만나면 먼저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 뭔가 좋은 일 있었어라고 칭찬부터 하시고 많이 힘들지 않아. 몸은 괜찮고라고 걱정해 주시고 딸이 육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요즘 엄마들은 정말 대단해. 내가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존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육아 고민도 털어놓고 심지어 남편과의 갈등까지 상의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는 사이가 되었대요. 또 다른 분은 30대 아들과의 관계가 어려우셨는데 아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게임만 한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언제 철들 거야. 이러다가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살 거야 라고 잔소리만 하셨대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내가 혼자서도 잘 살고 있구나. 요리도 배우고 집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라고 칭찬하시고 요즘 스트레스는 없어. 건강은 괜찮고? 라고 체크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라고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먼저 엄마 사실 만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그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와서 소개까지 했대요. 이렇듯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원해요. 이제 자녀와 대화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어도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첫째,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던데, 누구 딸은 결혼해서 잘 살던데, 이런 말들이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비교를 당하면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요. 둘째, 과거를 들춰내는 말도 피하세요. 어릴 때부터 그랬지, 예전에도 그러더니, 이런 말들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자녀도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셋째, 일방적인 조언도 자제하세요. 내 말 들어봐. 내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조언들이요.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이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녀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 비법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녀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음악, 취미 활동에 대해 물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요즘 뭘 재미있게 보고 있어? 그 취미 언제부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요. 둘째, 부모님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세요. 요즘 뭘 하고 계신지, 재미있게 본 프로그램이 있는지, 새로 배우고 있는 게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근황이 궁금해요. 셋째,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같이 영화 보기, 맛있는 음식점 가기, 산책하기 같은 활동들이요. 대화만으로는 어색할 수 있는데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었어? 라는 뻔한 말보다는 오늘 날씨가 좋네. 기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보내시거나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생각났어라고 보내보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실 때도 이거 해서 가져왔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정성껏 만들었어. 맛있게 먹으라고 말씀해 보세요. 선물을 하실 때도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보다는 이거 보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라고 하시면 자녀들이 더 감동을 받아요. 요즘 자녀들과 우리 세대 사이에는 분명히 세대 차이가 있어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하지만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할 때 요즘 애들은이라고 일반화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자녀들은 감동을 받아요. 또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강요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나누어 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보다는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와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깊이 간섭하거나 자녀의 사생활까지 모든 걸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녀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은 존중해 주시고 자녀만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이런 배려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자녀가 결혼했다면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이분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칭찬해 주시고 안부를 묻고 이분들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을 통해서 자녀를 간접적으로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을 열면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아져요. 가족 전체의 화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하세요.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이런 원칙들이 더욱 중요해요. 손자, 손녀를 예뻐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의 육아 방식을 무시하거나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는데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어떻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라고 물어보시고 배우시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손자, 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으실 때도 자녀와 먼저 상의하시고 자녀의 허락을 받으세요. 이런 배려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해 줍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늦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까지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으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진심이 담긴 한마디, 진짜 관심을 보이는 작은 행동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낯설어하거나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진심을 보여주시면 분명히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한두 번 잘해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척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칭찬을 척척 해주세요. 진심이 담긴 구체적인 칭찬이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체크를 척척 해주세요.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자녀의 몸과 마음을 걱정해 주세요. 셋째, 존중을 척척 해주세요.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과 생각을 인정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자녀와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평생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자녀에게 전화하셔서 요즘 어때? 힘든 일은 없고라고 안부부터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대답하는 걸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언제나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분명히 자녀의 목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자녀와 더욱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